안녕하십니까. 7강입니다. 7강에서는 청년들이 5년 내에 내 집을 마련하는 방법, 그리고 그와 관련된 상품, 관련된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살려면, 특히 신규 아파트를 살려면 청약통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 다 아시죠? 청약통장은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금융상품이죠. 그래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반드시 청약통장을 가입해야 되는데요. 청약통장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약종합저축, 두 번째는 청년주택드림이라는 통장입니다. 대상이 서로 다릅니다. 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요. 청년주택드림 통장 같은 경우에는 만 34세 이하이신 분들만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병역 의무를 지신 분들은 병역 기간만큼 나이가 좀 연장이 됩니다. 그런데 두 상품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청약저축 같은 경우는 연 3.1% 정도 금리를 주는데요. 청년주택드림 같은 경우는 4.5% 추가 금리를 지급해서요. 일반적인 청약저축 상품보다 금리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월 납입 한도도 청약저축은 50만 원인데 청년주택드림은 1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특히 과세가 다릅니다. 청년주택드림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소득공제나 예금담보대출 가능력 이런 것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청년주택드림이 일반 청약저축 통장에 비해서 더 유리하다. 요 점은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은요, 조금 전에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했죠? 그럼 소득공제의 요건과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는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이고 무주택자이고 세대주일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약간 예외가 있는데요. 청년주택드림 통장에 가입하는 만 34세 이하인 경우에는요, 무주택자까지만 되면 되고요. 세대주는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어느 정도까지냐면은 연간 납입액의 40%, 연간 납입액 300만 원의 40%인 공제 한도는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 통장은요, 비과세 혜택도 있다고 했죠. 그런데 모든 사람한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건 아니고 비과세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주택이고 세대주여야 되고요. 소득 수준은 연봉 기준 3,600 이하 근로자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요건을 갖춰야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비과세 한도는 납입금액 기준으로 해서 연간 600만 원이고요. 이자 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는 500만 원까지 비과세를 해줍니다. 청년주택드림 통장에 대해서 조금 더 특징적인 거 4가지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일단은 높은 금리를 지급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기본금리에다가 추가금리 1.7%를 더해서 현재는 한 4.5% 정도의 금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것도 조금 약간 제한이 있습니다. 비과세는 연봉 3,6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고요. 소득공제는 연봉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제가 봤을 때 청년주택드림 통장의 가장 좋은 점은 파격적인 대출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출 금리도 한 2.2% 수준이고요. 대출 한도는 분양가 기준으로 해서 80%까지 대출을 해주고요. 대출 기간도 40년 동안 대출해줍니다. 일반적으로요, 대출은 30년까지 대출이 최장이거든요. 근데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40년까지 대출을 해주니까 월 부담액이 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입 대상은 만 34세 이하이고 연소득은 5천만 원 이하인 분만 해당이 되니까 가입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청년주택드림 통장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 통장의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가 파격적인 대출이라고 했죠. 그게 청년주택드림 대출인데요. 대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출 금리는 2.2%부터 시작되는데요. 소득이 좀 많아지면 여기서 0.1%씩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런데 어쨌든 2.2%라는 것은 굉장히 낮은 금리죠. 일반적으로 그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한 4%대 정도 대출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청년주택드림 통장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대출을 받을 때는 2.2% 정도니까 엄청나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대금리가 또 있는데요. 결혼을 하면은 0.1%를 또 감해줍니다. 2.2%에서 0.1% 감해주고, 결혼해서 출산을 했다, 그러면은 0.5%를 또 감해주고요. 둘째를 출산했다, 그러면 또 0.1%를 또 감해줍니다. 그러니까 최대 감면을 많이 받으면은 1.5% 대출이자까지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죠. 1.5%로 사실 대출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저 대출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아주 낮은 금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대출, 청년주택드림 대출의 대출 자격은 만 39세 이하입니다. 청년주택드림 통장의 자격은 만 34세 이하죠. 그런데 대출은 만 39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나이가 만 36세, 37세, 38세 된다고 하시면은 이거 39세 넘어가기 전에 지금 빨리 받으셔야 됩니다. 이 나이가 지나가 버리면은 혜택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이 잘 보셨다가 요 나이 이전에 이 청년주택드림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됩니다. 주택은 당연히 없어야 되겠죠. 무주택자여야 되고요. 소득 수준은 연 기준 7천만 원 이하이면 되고요. 혹시 결혼했다고 하면 1억 이하이면 대출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이 대출을 받으려면은 청년주택드림 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해 있어야 되고요. 납입 금액도 1,000만 원 이상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갑자기 준비하기 힘드니까 미리 한 1년 전부터, 1, 2년 전부터 미리 1,000만 원 되도록 이렇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상주택은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이 대출을 해주는 건 아니고요. 분양가가 6억 이하인 거 아마 서울에는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인천권, 경기권에는 아마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런 주택을 만약에 신규로 들어간다 했을 때는 이 대출을 활용할 만합니다. 그리고 집의 규모도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33평 이하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형 주택은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33평 이하인 주택만 혜택을 주니까 이 조건들을 잘 보셨다가 여러분들이 적절한 시기에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 통장하고 일반 적금하고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A라는 사람은 K프리미엄 적금이라는 일반 과세 대상 적금을 가입했고, B라는 사람은 청년주택드림 통장에 가입했다고 예정을 해보겠습니다. 매월 25만 원씩 납입을 했고요. 3년 동안 납입했더니 원금은 9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런데 금리 차이가 있죠. K프리미엄 적금 는 사람은 금리가 2.95%고 청년주택드림 통장 가입한 사람은 4.5% 추가 금리를 더 주기 때문에 금리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자도 많습니다. 거기다가 청년주택드림 통장 같은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3년 동안 세금 환급을 59만 4천 원 정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후 실제 수익을 봤더니 프리미엄 적금, K프리미엄 적금 넣은 사람은 한 34만 원 정도밖에 수익이 안 났는데 청년주택드림 통장에 넣은 사람은 한 120만 원 정도 수익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한 3배 이상 수익이 더 많아졌죠. 이것은 금리가 높고 소득공제를 더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일반 적금에 비해서 청년주택드림 통장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만약에 신규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다 했을 때 일반 적금에 넣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대출이 나오진 않잖아요. 근데 청년주택드림 통장에 가입한 사람은 청년주택드림 대출이라고 하는 대출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분양가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금리는 한 2.2%, 그리고 만기 40년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만약에 4억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40년 동안 대출 받으면은 이런 혜택이 없는 사람하고 이자 차이가 무려 3억 원 정도 납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 상품은 단순히 25만 원 넣었을 뿐인데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만약에 신규 아파트에 당첨이 돼가지고 나중에 그 집값이 올라갔다 그러면은 그 매매 차이까지 가정을 한다고 하면은 굉장한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금을 넣으실 때 일반 적금보다 청년주택드림 통장이 우선순위입니다.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금이나 어떤 예금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절세가 되는 상품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그런 상품이 나는 다 가입을 해서 없다 그랬을 때 이제 과세 상품에 가입하면 되는 거지, 처음부터 과세 상품에 가입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청년주택드림 통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청년주택드림 통장 가입하고 대출도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5년 이내에 내 집을 마련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